안타깝게도 한 번 생기면 거의 평생 간다고 봐야 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하면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나필락시스 치료에 있어서는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권재우입니다. 오늘은 급성 알레르기 반응 중 가장 위험한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연구팀 팀장이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장윤석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필락시스 한번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아나필락시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반응인데요. 전신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나는 중증의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드러기 같은 건 가렵고 말겠지만 두드러기가 나면서 목 안에 있는 기도가 부어가지고 숨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워서 쓰러진다든지 흔하게 듣는 거는 벌에 쏘여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 반응이 대표적인 아나필락시스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아나필락시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나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 생기면 거의 평생 간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비상시를 대비해서 주사를 할 수 있는 응급약제를 항상 휴대를 해야 되죠. 선생님, 그러면은 이 위험함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뭐가 될까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을 하면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허벅지 안쪽으로 어디에도 상관없이 전 외측에다가 찔러가지고 10초 정도 되고 있으면 약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이 에피네프린이 얼마나 빨리 투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피네프린이 다른 말은 아드레날린이거든요. 아드레날린이 작용을 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려주고 기관지에 넓혀서 숨을 쉬게 해주고 부어있는 것을 다 가라앉히고 모든 증상을 다 좋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투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쓰고 나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셔서 대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이 없다고 하면 빨리 응급실로 가서 에피네프린 주사를 투여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응급 상황에서 하는 치료고요. 두 번째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가장 흔한 것이 음식도 굉장히 많고, 음식은 그러면 어떤 음식이냐? 흔한 거는 우유, 계란, 땅콩, 새우라든지 모든 음식이 이동상 가능하고요. 환자분 중에서는 쌀밥만 지어 먹어도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쌀에 아나필락시스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약물인데요. 약물도 음식과 마찬가지로 드물지만 모든 약물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소염증통제, 소화제 먹었는데 그 중에 소화제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근육이완제를 먹었는데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원인인지 알레르기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치료를 위해서 중요하고요. 또 다른 원인은 운동을 하는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운동 자체로도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운동을 해야지 아나필락시스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건 밀가루 음식인데요.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간의 조깅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서 그대로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알레르기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됐으면은 예방할 수 있을지 교육을 듣고, 또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잘 듣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와닿는 건 뭐냐면, 무엇이든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의사 혹은 주변에서 이건 것 같아 하고 이제 적어주시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약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약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이게 운동을 하는 거랑 연관이 되거나 하는 조금 복잡해지는 알레르기 반응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응의 결과가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는 사망도 이룰 수 있는 중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원인을 가려야 되고,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피해야 할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일단은 저희 치료와 원인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이제 그러면 아나필락시스다 라고 하게 되면 에피네프린 주사하기 말고 저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치료에 있어서는 첫째도 에피네프린이고 둘째도 에피네프린입니다. 올바르게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항히스타민제는 가려움증 정도는 좀 조절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인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보조적으로는 들어가겠지만 아나필락시스의 생명을 위험한 것을 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스테로이드는 작용 기전이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스테로이드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해서 핵 안에 들어간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반응이 일어나고 단백질 합성을 저해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나필락시스는 수분 안에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 효과를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먼저 투여하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투여하고 나면 얼마나 나중에 생길 수 있는 후기 반응들을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에피네프린 투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게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좀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선생님? 안타깝게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발생하기 전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입원 중에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약을 쓰다가 갑자기 아나필락시스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CT 조영제를 사용해서 CT를 찍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필락시스는 현재까지는 아직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급격하게 일어날 때 빨리 증상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한번 발생한 사람들은 알레르기 전문의를 반드시 찾아가서 원인과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여쭤봤는데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또 알레르기 검사들 많이 하시는데 알레르기 검사 결과가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조사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는 되지만 검사 자체가 답을 던져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검사가 증상이 있었던 분에 한해서 알레르기 전문가 진료가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 수 없다면 아예 안전하게 좀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나도 그냥 하나 가지고 다니겠다, 아니면 공공장소에 비치해두면 어떻겠느냐, 사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나필락시스가 없는 사람이 미리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나필락시스 환자분들은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잘 가지고 다녀야 되고, 또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 내지 두 개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투명한 창이 있는데 유효기간 전에도 창이 더러워지거나 부유물이 있으면 바꿔야 되고요. 유효기간을 잘 챙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제세동기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급격하게 심정지가 오신 분들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에피네프린 포 스쿨이라고 해서 아나필락시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에피네프린을 미리 배치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인지도가 좀 많이 낮은 상태이고, 배치를 해도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면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심지어 119 구급대원분들이 주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학교에서 저희가 질병청과 함께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함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함께 안심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보건교사 선생님들한테는 아나필락시스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또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어떻게 쓰는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보건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아나필락시스 있는 아이들이 그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에 배치를 해놓으면 응급상황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의심이 될 때는 과감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도 있어서 구급대원들도 사실은 의사의 가이드를 봐서 사용하는 실정이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아나필락시스를 알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이 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아나필락시스 치료제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 쭉 얘기를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있으시면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꼭 가서 진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응급실에서 좋아졌을 때 멀쩡하니까 집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후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과 대처법을 알면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는 알면 알수록 안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정말 잘 주신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해진다. 뭐 불편한 게 다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알레르기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인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은 알레르기 체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동반되어 있는 천식이라든가 때로는 비염 또는 에피네프린을 썼을 때 그 약효를 방해할 수 있는 일부 약들 등등을 전문가에게 또 동반 질환이 있는지 약은 괜찮은 건지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게 또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너무 친절하고 상세한 얘기 주신 장윤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